네, 안녕하세요. 꼬마 작곡가 강사 소수정입니다. 드디어 작곡에 들어가게 됩니다. 꼬마 작곡가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은 뭘까요? 네, 작곡입니다. 우리가 앞서 활동했던 모든 것들은 이 시간을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작곡이라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지셨죠? 그런데 우리는 아주 쉽게 작곡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타임라인 만들기입니다. 각 작곡가들은 이제 주제를 정하여 작곡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악기와 아티큘레이션 음정들을 정하라고 하면 너무너무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때 사용하게 되는 타임라인이라는 프로그램은 주제에 따른 이야기를 만들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를 나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시계를 봤는데 너무 늦어서 학교에 달려갔다. 그런데 꿈이었다. 라면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총 3부분 정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일어나서 시계를 보았고 당황한 마음, 그리고 학교까지 뛰어가는 그 순간, 그리고 일어났더니 꿈이었던 순간, 이렇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작곡가님들은 자기가 만든 아이디어와 이야기들을 이렇게 몇 부분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긴 줄, 타임라인 속에서 학생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를 나열하고요. 그 이야기에 따른 감정들, 기쁨, 슬픔, 놀람, 당황스러움 등을 차분차분 적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 어울릴 만한 악기를 고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각 부분을 얼만큼 구성할 것인지 정합니다. 이게 바로 작곡에서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첫 부분은 짧고 굵게, 두 번째 부분은 아주 길게, 세 번째 부분은 또 짧게, 네 번째 부분은 길게, 이런 식으로 작곡을 할 때 이야기를 얼만큼 들려줄 것인지 정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을 통해 작곡가들은 처음에 생각지 못했던 감정들, 그리고 악기들을 정하면서 조금 더 작곡을 구체화하게 됩니다. 타임라인을 만들 때 이야기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강사 선생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넣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각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셔서 어떻게 하면 각각의 아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 꺼낼 수 있을지 고민하셔서 그 이야기가 잘 나열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을 구성하는 것은 작곡가들이 곡을 처음 구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곡을 구성할 때 선택한 악기들과 표현들이 최대한 작곡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충분히 꺼내놓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혼자 하기보다 전체적으로 먼저 같이 해보시고 그 이후에 개별 작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학생들은 타임라인을 만들어 나가면서 과연 내가 이 세상에 음악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조금은 쑥스럽고 낯선 과정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작곡가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내가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다니 하며 깜짝 놀라고 더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작품에 애정을 갖게 되는 과정이 바로 타임라인이 되겠습니다. 타임라인이 완성되면 드디어 작곡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작성하였던 타임라인을 지도 삼아서 각 부분에 악보를 만들게 됩니다. 2강에서 다루었던 그래픽 노테이션을 이용하여 작곡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왼쪽에는 내가 선택한 악기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음악이 진행됩니다. 각각의 악기들의 움직임이나 표현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강사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들이 온전히 다 담겨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작곡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바이올린의 높은 음으로
떠는 음을 표현했다면 이 떠는 음이 과연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속 질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멜로디를 만들어 나갈 때는 3번 정도 똑같이 불러보게 하고 똑같이 불렀을 때 멜로디로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작품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강의에서는 알아보지 않았지만 학생들은 작곡하기 전에 악기를 만나고 악기를 인터뷰하며 악기에 대한 소리를 알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얻어진 많은 소리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유도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이들과 함께 최대한 완성하는 쪽으로 하셔서 이 작품에 내가 끝까지 책임을 지고 완성하겠다는 마음을 심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이 유의하셔야 될 점은 아이들이 작곡을 할 때 나의 판단에서는 부족하거나 짧거나 원활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의 생각을 강요하실 게 아니라 아이들도 한 명 한 명 각각의 작곡가로 인정을 해주시고 그 아이들이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명확한 표현을 한다면 그것을 그대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악보 작업이 끝날 즈음에는 피날레나 시벨리우스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들려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상상력을 잃을 수도 있으니 초반에 악보 작업을 할 때에는 명확하게 그래픽 노테이션, 즉 그림 악보로 표현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듯이 작곡에는 답이 없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강사의 욕심과 강사의 생각에는 아이들의 곡이 다소 부족할지라도 그것을 아이들의 작품으로 온전히 인정해 주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작곡 시간은 아이들이 꼬마 작곡가 프로그램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앉아서 자기의 이야기를 꺼내놓는 것이 때로는 지겹고 어려울지라도 완성된 작품과 리허설할 때 들려오는 소리들을 들으면 아이들은 굉장히 만족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고 또 그 이야기가 어떤 소리로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같이 파악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선생님들의 입김이 들어가진 않지만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3주에서 4주 정도 꼬마 작곡가는 작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힘들고 지치는 순간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이 곡이 완성됐을 때 어떤 기분일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악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작곡가가 선택한 악기가 고작 하나일지라도 아이의 생각과 주제가 명확하다면 선생님들은 한 악기를 가지고 작곡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또 이 곡이 비록 10초짜리일지라도 그 작곡가, 그 아이의 생각이 명확하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셔야 합니다. 이로써 작곡에 해당하는 타임라인 구성과 작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